4번 지문이 이제 맞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넘어가 볼까요? 평소에 이제 안 보던 거 2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매 입찰 방해죄. 그래서, 자, 원래 경매 입찰 방해죄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이걸 낸 시험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잠깐 보시면 되는데요. 자, 경매 입찰 방해죄 가지고 보시면, 자, 다음 설명 중 이제 아니군요. 그래서 뭡니까? 25번. 자, 보시면 경매 입찰 방해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 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네 가지고 있는데, 자, 경매 입찰 방해죄라는 건 말 그대로 경매 입찰을 방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전제가 있어요. 뭐다? 바로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의 존재가 뭐다? 전제가 돼야 된다 이거죠. 전제가 된다.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방해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입찰 절차가 존재했다 할 수 없는 경우, 자, 있죠? 처음부터 입찰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입찰 절차가 존재했다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방해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입찰 방해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입찰 방해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또 내용을 마저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3번으로 가보시면, 2번 있죠, 2번.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였다 하더라도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원래 입찰 방해죄라는 게 공정이죠, 공정. 근데 뭐냐면 처음부터 뭐가 됐습니까? 뭐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정을 해야 할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고, 세 번째로 가보시면, 자, 입찰 방해죄는 미개 또는 미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이다. 위태범이니까 위헌범이죠.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즉, 추상적 위헌범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네 번째요. 담합행위가 가장 경쟁자를 조작하여 실시자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을 하면서 경제 입찰인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한 거니까 단독 입찰인데 경쟁 입찰로 꾸몄죠. 그러면 경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이것도 입찰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공정이 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뭐다? 25번 경매 입찰 방해죄 내용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넘어가셔서 29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재산범죄로 들어가는데 재산범죄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 29번 가보면 공갈의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돼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자, 공갈죄 들어가는데 첫 번째부터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거나 인도를 받은 때, 그러니까 뭐냐면 기수식이라는 것은 결국엔 재물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물권 변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전 등기.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2번. 바로 공갈행위라는 게 꼭 자기여야 되느냐? 아니죠. 사기든 공갈이든 다 뭡니까?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공갈자의 처분행위. 그건 이제 행위였고요. 그다음에 처분행위도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로도 가능하죠. 외포돼서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공갈자의 처분행위는 반드시 자기한하지 않고 부작위로도 가능하며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갈죄라는 것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가 되는데 바로 타인의 재물이어야 돼요. 타인의 재물 3번을 놓고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타인성. 그래서 A가 갑의 돈을 절취한 다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됐어요? 훔쳤는데 이걸 내 돈으로 섞어야 내 것이 되는데 아직 섞였다 섞이지 않았다? 안 섞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타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다. 그래서 타인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범인권은 아니다. 범인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그런데 이제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아 A를 위협하여 쇼핑백에 들어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을의 돈이라고 볼 수 있냐? 그래서 이건 을의 돈이다, 을의 돈이 아니다, 을의 돈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갑의 돈이죠.
갑의 돈. 그러니까 갑의 거 자기가 자기 거 가져왔으니까 공갈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시면 갑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절도죄, 경합범이 성립한다 했는데 중요한 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처분권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처분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공갈 행위자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갈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하여 공갈죄만 성립하는 겁니다. 공갈죄 하나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의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있는데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어디를 봐냐면 3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번 가보시면 자, 국가적 법이 가장 옳은 것 해가지고 있네요. 옳은 거 나오면 또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가장 옳은 건데, 자, 일단 사전수뢰죄가 있죠.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공직 취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 갖추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런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직권이죠, 직권. 그러니까 남용을 하려면 직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불법하게 하는 것으로서 세금 공무원이 세금 미납자를 감금합니다. 자, 세금 공무원이 세금 미납자를 감금할 직권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아니다 이거죠. 그냥 불법 체포감금죄는 성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그런 직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시면, 자,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데 이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인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과 내용이 같다 있는데 배임수재하고 뇌물은 좀 다르죠. 그래서 좀 다르다.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꼭 같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시면, 자, 4번 가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4번에 이제 공무원이 예전에 자신의 부하로 근무한 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선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부하가 취급하는 업무 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부하가 이미 부서를 옮겨서 상하관계나 협동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에게 뭐가 된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문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하나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40번 문제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그래서 자, 위증과 증거인멸죄가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자, 적절한 것 해가지고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자, 증인이 1회 또는 수일에 걸쳐 이루어진 한 개의 증인신문 절차입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그러면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서 위증죄는 기수죠.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복한다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자,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 행사하는데 뭐가 되었다? 장애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됐어요? 장애가 초래한 거죠. 장애. 그래서 장애가 초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언거부권에서 장애가 있으면 위증죄로 처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면, 3번, 자, 뭡니까? 형법 155조 1항에서 말하는 징계 사건 있죠. 징계. 그래서 징계 무고죄 같은 징계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뭡니까? 이건 국가적 법이니까 사인 간의 징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자,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의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기가 증거인멸하면 자기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아요. 하지만 타인을 교사하면 뭐가 됩니까? 교사범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틀렸다. 그래서 자, 1번이 맞고 나머지 부분들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는 거죠? 요 시험 문제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별해서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해가지고 정리를 해도 나중에 실제 승진시험 가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경찰 승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